은퇴하고 5년. 매일 집에만 있던 남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73. 의사는 말했습니다. 뇌를 안 쓰셔서 그래요. 몸도 안 움직이시고 이러시면 빨라집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늦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 옆집, 당신 친구,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순을 넘기면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평생 일했고, 자식 키웠고, 의무는 다 했으니, 이제는 편하게 살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게 함정입니다. 쉬는 순간 당신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니라 정신이 먼저 무너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하루가 비슷해지고 석 달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지고 1년이 지나면 거울 속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늙은 게 아닙니다.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그냥 좀 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조용히, 천천히 죽어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죽음을 막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예순을 넘겼든, 일흔을 넘겼든, 여든을 바라보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가 앞으로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은퇴 후 아무 활동 없이 집에만 있는 사람은 5년 이내에 중증 질환에 걸릴 확률이 활동적인 사람보다 3배 높습니다. 치매 발병률은 5배 높습니다. 우울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쉬면 죽는다는 겁니다.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죽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알아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동네에서 함께 은퇴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 씨 67, 이 씨 67. 같은 나이, 비슷한 건강 상태, 비슷한 경제력. 박 씨는 은퇴 후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책 정리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5년을 보냈습니다. 이 씨는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5년 후 박 씨는 여전히 건강하게 매일 도서관에 나갑니다. 이 씨는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치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잔인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과 불행하게 무너지는 것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을 하며 사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첫 번째,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은 6개월 안에 망가집니다.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슬픔에 빠져 3개월간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불러도 자식들이 걱정해도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고 밥도 대충 먹고 그렇게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근육이 다 빠졌어요. 3개월간 안 움직이셔서 재활 안 하시면 평생 못 걸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3개월의 결과입니다. 6개월이면 더 심각합니다. 1년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쓰지 않으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망가집니다.
특히 60이 넘으면 그 속도는 더 빠릅니다. 하루 이틀 안 움직이는 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일주일, 한 달이 되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그렇게 노인이 됩니다. 아니, 노인보다 더 심각한 환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나이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나이 먹으니까 그렇지 뭐. 아닙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안 움직여서 그런 겁니다. 80 넘어도 매일 산 오르는 할아버지 있습니다. 무릎도 멀쩡하고 허리도 꼿꼿하고 정신도 또렷합니다. 65에 소파에만 앉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매일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느냐,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부터 움직이십시오. 산책이든 계단 오르기든 집안일이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움직이는 겁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좀 아파도 무조건 움직이십시오. 그게 당신을 살려놓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쓸모 없어지는 순간 당신은 끝입니다. 남자가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까지 했습니다. 부하 직원 수십 명, 중요한 결정 매일 내리고 회사에서 없어선 안 될 사람,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은퇴했습니다. 갑자기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안 오고 약속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드디어 쉰다. 2달째부터 이상했습니다. 뭔가 허전한데 3달째 우울증이 왔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1년 후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낮부터 가족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가 뭐하고 살아? 아무 쓸모도 없는데. 이게 쓸모를 잃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에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갑자기 그 쓸모가 사라집니다.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가족에게서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정신이 무너지고 그 다음 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청소 자원봉사도 좋고 손주 봐주는 것도 좋고 텃밭에서 채소 키워서 이웃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필요로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원봉사나 취미 활동 같은 사회적 역할을 유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40% 낮았습니다. 40%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쓸모가 있으면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반대로 쓸모가 없으면 빨리 죽는다는 겁니다. 잔인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의 쓸모를 찾으십시오. 작아도 됩니다. 하루에 딱 1시간이라도 누군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그 무언가를 하십시오. 그게 당신을 살려놓습니다. 세 번째, 자식에게 버림받고 싶습니까? 명절입니다. 자식이 안 옵니다. 전화했습니다.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당신은 말합니다. 그래, 괜찮아. 바쁜데 뭐. 전화 끊고 혼자 밥 먹습니다. TV를 켭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에서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신은 리모컨을 던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된 걸까?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잘못된 건 자식이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들은 바쁩니다. 일하고, 애 키우고, 자기 살림 꾸리고, 그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습니다. 당신을 챙길 여유가 진짜로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걸 이해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말하는 순간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죄책감을 주면 사람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자식은 더 안 옵니다. 전화도 더 안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외로워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당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 없이도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즐겁고 기다려지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존경스러운 어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봤습니다. 70대 할머니, 자식 셋 있는데 아무도 안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기다리는 걸 포기했습니다.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공연도 하고 매일 바쁘게 살았습니다. 6개월 후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되게 밝아지셨네요? 그때부터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당신이 불행하고 외롭고 자식 기다리고 있으면 자식은 안 옵니다. 당신이 행복하고 바쁘고 당당하게 살면 자식이 옵니다. 그러니 자식 버리십시오. 기대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당신 삶을 스스로 채우십시오. 네 번째, 비교하는 순간 당신은 지옥에 삽니다. 저 집은 자식이 외제차 사줬던데, 저 사람은 건강검진 결과가 다 정상이던데, 저 사람은 연금이 얼마라던데, 이런 이야기 경로당 가면 매일 들립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당신은 비참해집니다.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왜 나만 아플까? 왜 나만 가난할까? 이 생각이 당신을 죽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경로당에서 매일 남 얘기만 했습니다. 저 집은 자식이 잘났다더라. 저 사람은 돈 많다더라. 저 사람은 건강하다더라. 매일 남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혼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자식들 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해요. 이러시다간 다음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나를 죽이고 있었구나.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 건강한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 언제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당신은 평생 불행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저 사람들도 똑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외제차 탄 사람은 더 비싼 차 탄 사람 보며 부러워하고, 건강한 사람은 더 젊은 사람 보며 한숨 쉬고, 부자는 더 큰 부자 보며 초라해집니다. 모두가 똑같이 비교하며 불행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강제로라도 멈춰야 합니다. 남을 보지 마십시오. 당신만 보십시오. 작년의 당신과 올해의 당신을 비교하십시오.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졌습니까?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더 평온해졌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감사를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뀝니다. 5번째, 배우지 않으면 당신 뇌는 썩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이 말하는 순간 당신은 늙습니다. 아니, 죽습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정말로 썩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매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치매가 옵니다. 나는 안 걸릴 거야. 아닙니다. 당신도 걸립니다. 배우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100% 걸립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평생 학습을 계속한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일반인의 절반 이하입니다. 절반입니다. 뭘 배우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쓰는 법이든 영어 단어든 새로운 요리법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새로운 것을 익히는 그 과정입니다. 여든 할머니가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손주가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엔 키보드도 못 쳤습니다. 마우스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1시간씩 1년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메일 쓰고 유튜브 보고 인터넷 쇼핑도 합니다. 병원 갔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여든의 인지 기능 검사 결과가 70대 평균보다 높으세요. 뭐 특별히 하시는 거 있으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컴퓨터요. 매일 배워요. 이게 답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반대로 안 쓰면 망가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무언가 배우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단어 하나라도, 매일 새로운 요리 하나라도 배우십시오. 그게 당신 뇌를 살려놓습니다. 6번째, 혼자 있으면 미칩니다. 한 할머니가 혼자 삽니다. 자식은 있는데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전화합니다. 친구도 있는데 다들 아파서 못 만납니다. 그렇게 3개월 지나니까 TV에 대고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뉴스 진행자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자기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6개월 후 더 심해졌습니다. 환청이 들렸습니다.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환각도 보였습니다. 누가 지나간 것 같아. 병원 갔습니다.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고립성 정신증입니다. 사람을 만나셔야 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완전히 혼자 있으면 정신이 무너집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많이 만날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명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진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관계는 다 버리십시오.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 만나면 피곤한 사람, 자랑질이나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느니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안 됩니다. 진짜 통하는 사람, 만나면 편한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딱 한 명이라도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자주 만나십시오. 카톡으로 안부 묻고, 일주일에 한 번 차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밥 먹고, 이렇게라도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당신 정신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친한 친구 한 명 있는 노인이 완전히 고립된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70% 낮습니다. 70%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약입니다. 진짜 통하는 사람 한 명이 병원 약보다 더 효과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버리지 마십시오. 7번째, 오늘 죽어도 후회 없게 사십시오. 내일 죽는다면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대답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보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말, 먹고 싶은 음식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고 사십니까? 나중에 해야지. 조금 있다가 해야지.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 못하고 죽습니다.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하고 싶은 걸 안 한 것. 여행 가고 싶었는데, 안 갔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안 했고 배우고 싶은 거 있었는데, 안 배웠고 그렇게 미루다가 죽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75에 제주도 갔습니다. 평생 가고 싶었는데 계속 미뤘습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남편이 암 진단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중은 없구나. 남편 치료받는 동안 둘이서 제주도 갔습니다. 3박 4일. 바다 보고 맛있는 건 먹고 손잡고 걷고 사진 찍었습니다. 남편은 6개월 후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후회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같이 여행 가서 다행이에요. 만약 그때도 미뤘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죽고 싶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습니까?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시간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80까지 산다고 가정해도 지금 70이면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0년이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미루지 마십시오.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오늘 표 끊으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지금 전화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오늘 하십시오.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이제 아실 겁니다. 나이 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과 불행하게 무너지는 것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돈 많아도 건강해도 자식 잘나도 오늘을 의미 없이 살면 불행합니다. 반대로 돈 없어도 몸 아파도 혼자여도 오늘을 의미 있게 살면 행복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70에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그 한마디에 할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손주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동네 한 바퀴.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숨도 차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3개월 후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손주가 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밝아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깨워줘서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아침 집 밖을 나가십시오. 30분이라도 걸으십시오. 오늘 오후 친구한테 전화하십시오. 보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오늘 저녁 새로운 것 하나 배우십시오. 유튜브 보면서 새로운 요리 해보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이 당신을 살립니다. 한 달 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석 달 후 거울을 보면 눈빛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1년 후 당신은 말할 겁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가 기대됩니까? 아니면 오늘도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밤에 잠들 때 오늘도 의미 있었다. 이렇게 느낍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냥 하루 같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당신의 대답이 당신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행복한 노후는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정부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의 앞으로 10년을 결정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하지만 오늘 딱 하나라도 하면 내일은 달라집니다. 1년 후 당신은 두 가지 중 하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과 똑같이 소파에 앉아 TV 보고 있거나 아니면 아침마다 일어날 이유가 생긴 사람이 되어 있거나 선택은 오늘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1년 후 당신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오늘과 똑같거나 아니면 완전히 달라져 있거나.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